예, 2020년 제4차 열린 소통 포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행사 진행을 맡은 MC 강석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우리 온라인 행사에서도 지금 참가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지금 니트를 장갑까지 낀 상태예요. 네, 참.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가 일주일, 한 달만 해도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여러분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으신지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함께 경청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연세부님, SG가이비님, 네. 농촌 어촌이 젊어져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같이 좀 서로들 이야기 좀 인사 좀 나눠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4회차까지 오면서 전체 참가자분들 중에 한 170여 분 정도가 매번 행사를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매번 6번짜리 행사에 매 회차마다 170명이 같은 분들이 오신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부 행사에서 정말 이랬던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참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책,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정책,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은 의욕이 있으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선물 같은 거 이제 보내드릴 때 선물이 너무 약소하다, 아니면 왜 더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화끈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댓글 토론 참여자 댓글에 토론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3,000원 쿠폰이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이면 만족하십니까? 네,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이쯤이면 만족하십니까? 네. 이게 상품이 이게 약간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두에게 나눠주니까 이게 액수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모두가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4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11월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눴던 이야기를 모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4회차, 5회차, 6회차 오시면은 저희 행사 절반은 그래도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게 되니까요.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돈다고 생각하면 좀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번 4차 열린 소통 포럼 로컬의 시대, 새로운 귀농귀촌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모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재택, 원격 근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들을 해보시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 또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도 농촌으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도시에서의 삶에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지금 상황이죠. 여러분들의 로컬 지향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귀농귀촌 당사자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멋진 4회차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경험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4차 열린 소통 포럼 영상 하나 함께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소포TV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 인생 참견 코너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인생 사연이 열린 소통 TV로 도착했는데요. 네, 조아 DJ님, 한번 사연 읽어봐 주시죠. 그럴까요? 딸이 뜬금없이 촌에 가서 살겠대요. 근데 얘 농사 지을 애는 아닌데요. 가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의 평범한 대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 최대 고민은 딸이 촌에 가서 살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황당했죠. 귀촌하겠다고 하면서 밀어붙이는데 제가 아는 그 귀촌이 맞나 싶었거든요. 제가 얘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농사 지을 위인이 아니에요, 얘가. 제가 답답하고 어이없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참견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머님은 황당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쵸? 되게 갑작스러울 거 아니에요. 농촌으로 간다 그러면 농
홍보되는 거야? 뭐 밀짚 모자 쓰고 허벅지까지 딱 고무장을 신고 트랙터 바로 막 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특히 청년들이 농촌으로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도시보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은 어머니 마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 네. 그럼 다음 사연은 인경 씨 준비되셨나요? 네. 갑자기 귀농하겠다는 엄마 아빠 같이 가자 하는데 저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0대 중반이고요. 꿈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백수이긴 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찾아보시더니 대뜸 귀농을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같이 가자셔요. 근데 농촌 가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못할 거고 아무것도 없을 거고 철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저 귀농 싫어요. 제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도 좀 듣게 DJ님들이 참견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앞에 사연자분 얘기처럼 지금 이 사연 주인공도 엄마 아빠를 따라갔다가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지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도 알아갈 필요가 있잖아요. 열린 소통 포럼에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귀농 귀촌 그리고 지역살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열린 소통 포럼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린 소통 포럼에서 만나요.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열린 소통 포럼 저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중간에 들어가는 이 브릿지 영상이 점점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근데 저기 나오시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해서 저도 참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와중에도 또 계속 접속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계속 농촌, 뭐 농업이 아니더라도 귀촌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인천 영종도에 사시는 분들, 옹진군 사시는 분들, 전북 생공감도 함께 오셨고요. 지금 이 저희 열린 소통 포럼 참가자분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저희는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댓글에선 또 댓글대로 즐겁게 토론을 하세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십니다. 영상이 자꾸 끊어지네요. 네, 컴퓨터를 껐다 켜시면 됩니다. 네, 통신 환경에 따라서 네, 영상이 잠깐 끊길 수는 있습니다. 와이파이 그리고 랩탑, 데스크탑 환경에서 접속을 해 주시고요. 역시 뭐 기계는 그냥 껐다 키면은 대부분 다 고쳐져요. 그러니까 네, 다시 접속해 주시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웃기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충분히 나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내용 함께 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은 주변에서 귀농 귀촌을 한다라고 했을 때의 반응이라는 게 지금 보신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이 농촌으로 가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면 부모님이 귀농 귀촌을 하시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참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왔던 저한테는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 현장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또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오영은 대표님의 발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로컬의 시대에서 귀농귀촌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귀농귀촌 45만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를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농촌에 가서 농사 짓거나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농 귀여하시는 분들 3% 정도 되고요. 97%는 귀촌으로 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방식의 정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의 매년 45만 명이 귀농귀촌하고 있는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귀농 잘하고 있는 귀농 선배들에 찾아가서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배우기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 교육을 받기도 하는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가면
보면 귀농귀촌 협의회라는 것을 또 지자체가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귀농귀촌한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지역의 지자체들은 귀농귀촌 정책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필요한 농업이나 어업에 지속적인 농업이나 어업을 위해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아마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유지한 어린 청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귀농귀촌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지역 안에서 경제활동, 소비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귀농귀촌 정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귀농귀촌인이 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자체들도 변화해서 무조건 들어오면 집 지어줘요, 무조건 들어오면 농지 빌려줘요 이런 방식으로의 귀농귀촌 정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학교가 폐교될 위기인데 이 폐교될 학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린아이가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부모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귀농귀촌하면 좋겠다 이런 방식의 특정한 대상들을 고민해서 그에 적합한 귀농귀촌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촌이 사라질 것이다, 지방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물론 2040년까지 진행이 되면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여전히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증가해서 5만 1,000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촌도 지금 그래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2010년까지 줄어들다가 2010년, 15년, 20년에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농촌의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귀농귀촌 정책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농촌은 저기 시골에 있는 마을뿐만 아니고 읍과 면을 다 포함해서 농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농촌에 가면 노인들만 살고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100명 중에 24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긴 한데요. 마을에서 체감하는 바는 실제로 그보다 더 크죠. 어느 마을에 갔더니 대부분이 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고령화율을 보면 도시가 고령화되거나 전국이 고령화되는 율보다 농촌이 고령화되는 율이 좀 낮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고령화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령 인구가 늘고 있지만 농촌이 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아마도 귀농귀촌 인구가 이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제 옆에 계시는 이런 청년분들이 농촌에 계속 들어와서 여러 가지의 방식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농촌에 대한 오해는 일자리입니다. 농촌에 가면 농사밖에 할 게 없어. 일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촌도 도시처럼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많이 보이지만 농촌은 아름아름 알아가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의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촌에 와서 농업 활동에 관련해서 기술을 지원하기도 하거나 교육이나 출판 활동을 하거나 또는 관광사업, 숙박을 하거나 식당업을 하거나 아니면 축제, 심지어는 정부가 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디자이너 같은 역할을 하는 다양한 창조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금산의 한 청년이 카페 한 지 3년 됐어요 라고 이벤트를 올리더라고요. 처음에 이 청년이 금산에서 작은 카페를 연다고 할 때 저는 그걸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은 이 금산의 이 전통시장 안에 40%가 비어있는 이 전통시장에 노인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청년이 와서 과연 저 로스팅한 커피를 팔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3년이나 버텼고 또 그 청년이 커피를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엄마들이 그 시장에
방문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역에 있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지역에 잘 안 보이지만 어린아이들과 부모들과 청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오해, 농촌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 농촌은 일자리가 없어, 농촌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또는 농촌에 노인들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오해들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 사회는 이 과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도가 좀 낮은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곳이 더 안전하다, 사람들이 더 없는 곳이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V만 봐도 한적한 시골에 가서 요리를 한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또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그림은 금산에 귀촌한 부모님이 어쩌다 시골 와서 아이들을 키웠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주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도시에 살 때는 아이들에게 경쟁, 1등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시골에 와서 살면서 엄마인 나와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그게 더 행복한 미래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새로운 자연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농촌에 오기도 하고요.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농촌으로 오기도 합니다. 퇴직한 노부부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농촌에 오기도 하고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은 젊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농촌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촌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더라 라고, 왔던 사람들 참 고맙고 즐거웠는데 그렇게 어느 순간에 가버리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농촌의 기농에서 농사 짓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젊은 농부들을 보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산무 농부다. 기술력 없고 농지 없고 게다가 인맥 없어서 팔 때도 별로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농사 짓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농촌에 가면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농지라든지 농부가 되는 조건들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웠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 가서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해도 나에게는 그런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는 폐쇄적인 농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티 케어 전문가들을 육성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충남 홍동에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을 기업들인데요. 여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자리는 일반 시장 경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자리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크크 만화방 같은 곳은 엄마들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화방이자 방과 후 돌봄 거점이자 청소년들의 동아리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도서관, 출판사, 어린이집, 목공소, 로컬푸드 판매장 등 다양한 일할 수 있는 곳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가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있는 농촌에서는 농촌에 들어와서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으려면 온전한 말살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말살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제 알고 있는 지인분들에게 그렇게 온 청년들이, 그렇게 온 기농기촌인들이 지역에서 정말 지역의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인사, 수다, 이해,
관심, 존중 이런 단어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에서 온 젊은 분들보다 지식이나 정보나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약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그 땅을 지켜가는 또 그 땅의 그 자연과 함께 호흡해온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한 존경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귀농귀촌은 단지 들어와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귀농귀촌의 방식이 아니라 짧지만 먼저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조금 더 한 5일, 10일, 한 달, 1년 이렇게 체류해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인제에 온 청년들이 인제의 산골 마을에서 도시 청년들이 10일 동안 인제에서 함께 즐기면서 인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제의 산촌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고민했던 그런 행사를 했던 포스터인데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산촌살이라는 것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산촌살이가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으로부터의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또는 반찬을 배달받거나 또는 지금 한참 복숭아 많이 나는 철인데 여름 한철 복숭아를 농촌에 있는 한 농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보거나 화훼 농가로부터 매달 꽃을 받아보면서 먼저 교류하고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교류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와서 한 달 살이 또는 마을 조사단으로서의 3달 살이 또는 마을 사무장으로서 10달 이렇게 천천히 농촌을 알아간다면 전사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